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오늘은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과 그에 따른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회 이후 트럼프 49%, 바이든 43%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날 TV 토론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저는 이제 당일 라이브로 신청했는데 트럼프 발언하는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멍한 표정과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재임시 재임 기간을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이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두 후보의 정책의 색깔도 많이 다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정책을 보면 가상자산 채굴 산업의 30% 과세, 은행 가상자산 수탁업 제재 해서 SAB 121 찬성, 그리고 미 SEC 가상자산 규제 옹호. 미 SEC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SAB 121은 아마 생소한 분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은행에 이제 뭐 가상자산을 맡겼다가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올라간 가격만큼을 은행이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맡겼는데 그 100만 달러가 200만 달러가 됐다 그러면 그 오른 가격만큼 100만 달러어치의 현금을 은행에 이제 두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엔 달러와 가상자산이 공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거 후원금에도 가상자산을 지금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지지책을 정책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정책 자체가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는 행동 자체는 암호화폐를 그냥 일반 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으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지금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이 거의 선도적인 입장이긴 한데 더더욱 이제 입지적인 그런 어떤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련 기업들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뭐 이제 아예 뭐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래가 확보된 다음에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일단 성장시키도록 최대한 규제를 풀어놓고 향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마련해가는 이런 입장 차이 정도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정리되더라고요. 트럼프의 이제 어떤 암호화폐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암호화폐를 지금 현재 기부로 허용해서 선거 자금을 지금 이미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기부 수단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트럼프는 이미 본인의 어떤 정치 자금을 기부 자체를 이제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해 암호화폐 군대를 구축하고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그런 유권자에도 뭐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정책은 주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뭐 그 표로 정리한 내용 보셨듯이 아무래도 이제 규제 그리고 뭐 세금 부과 이런 쪽으로 해서 산업을 조금 정체시키는 이런 발언들이 많죠. 2022년 3월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발의했는데 이 명령은 여러 연방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역시나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쪽에 이제 행정명령이 첫 번째였죠. 바이든의 암호화폐 정책은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과 보안, 네,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뭐 보증되지 않으면 관련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이죠. 트럼프의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암호화폐 접근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이 실제 증권으로 지금 거래가 허용됐죠. 이젠 실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트럼프의 꼭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테더, 이더리움, 리플 등 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합법적인지 아닌지 뭐 저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결제했던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그리고 뭐 리플 이런 종류의 이제 가상화폐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가상화폐 관련된 여러가지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이제 상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발표나 그런 시행 시기를 2024년 하반기로 이제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금감원에서 상장돼서 거래 중인 모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전수조사, 현재 이제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 해갖고 일부 이제 코인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있었죠. ETF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로 연결되어 아마 가격 상승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죠. 실제로 4월달 반감기가 지나면은 아마 더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반감기 이후에 계속 가격이 좀 횡보하면서 내리 흐르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일정 지지선은 계속 유지하는 모양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마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뭐 요때 시기에는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 매일 행복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전체가 이제 하락하는 요인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2월 이후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이유가 아니고 최근 한 6월부터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일본 마운트국수 거래소의 물량이 이제 터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마운트국수는 2010년 일본에서 설립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죠. 한때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1위의 거래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거래소 해킹으로 고객 보유 비트코인 80만 개를 잃고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2014년 해킹 공격을 입고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국스가 2024년 7월 채권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14만 2천 개, 뭐 12조 약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체가 돼서 상환이 되면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대량 공급에 대한 위기가 비트코인 하락을 좀 압박한 것 같아요. 마운트국스가 7월에 상환하는 물량은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14만 개니까 뭐 진짜 대단히 많은 물량이죠. 이 때문인지 6월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마운트국스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 뭐 80만 개에서 14만 개로 개수가 줄었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2014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이분들은 이제 엄청 뭐 실제로 내가 맡겨놓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수량은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맡긴 가격보다는 훨씬 큰 가치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돌려받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이제 다시는 안 해라고 이제 다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받은 분들이 상당수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리플 관련 소송 결과. 지금 현재 그 미국 증권거래소하고 리플하고 소송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소송 내용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증권 여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소와 소송 중인데, 여기서 리플이 패소해서 이게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벌금 규모도 뭐 상당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소송도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 뭐 낙승이 예상된다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송 결과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뭐 법원의 판단 이런 것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두 가지 정도 사유를 제외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뭐 혹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좀 기회를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기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